누적 판매 290만 개 플러스 알파 1조에 4.8개 판매되고 있다는 그 제품. 돌풍이 지났기 때문에 열풍도 끝나셨을까요? 오늘 리들샷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리들샷 제품이 인기를 타면서 다이소도 난리였었죠. 세상에 카운터에서 파시는 것이 실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100은 품절 중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리들샷 100, 300 이런 식으로 제품을 분류하였던 점, 그리고 사용 주기도 제품에 따라 하루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텀을 주며 스킨케어 루틴에 변화를 주었다는 점, 품절 대란과 관련한 물량 조절, 다양한 부분에서 빵 터질 수밖에 없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한 제품이었죠. 마이크로 사이즈의 미네랄 유래 미세 입자 성분, 모공보다 14배 얇은 두께로 흡수, 피지컬 더마 딜리버리 시스템이 적용.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그 유명한 다이소 리들샷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VT 리들샷 100 페이셜 부스팅 퍼스트 앰플. 리들샷 100의 강도로 얼굴에 가장 처음 적용하는 앰플이라는 의미 같은데요. 저녁 세안이 완료된 피부에 적당량을 덜어 러빙하신 뒤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사용하면 끝! 간단하죠. 후기를 보면 이 리들샷 적응을 위해 초기에는 토너 사용 후 혹은 적정량의 절반을 사용 혹은 크림과 함께 섞어서 사용 등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은 자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제품을 두고 바르는 디바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관점 첫 번째, 무엇인가? 리들샷, 해면, 스펀지의 실리카. 네, 주로 바다와 일부 담수에서 발견되는 다세포 동물인 해면, 그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실리카인데요. 이것은 미세한 바늘 형태의 스피큘을 형성합니다. 본래 상태는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해요. 초기엔 박피나 각질 제거용으로 쓰였습니다. 피부가 정상적인 각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턴오버 주기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기특한 녀석을 그냥 둘 리 없죠. 정제 과정과 화장품의 다양한 요소들이 더해져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피큘에 유효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화장품의 경피 흡수 전달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발전되어 오늘날 여러분들께 짜잔 인기를 더 얻게 된 것이죠. 스피큘은 대략 2000년대부터 연구 논문으로도 쭉쭉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리들샷이 전국을 강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왜?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스피큘의 정의에서 리들샷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미세침, 실리카. 일단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리들샷으로 다시 가죠. 리들샷이 판매되고 있는 VT 코스메틱에서는 이 리들샷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것은 시카 리들. 귀엽죠? 시카 성분이 들어간 리들. 시카 성분은 진정이 잘 되는 것이 포인트죠. 그런데 이 시카 리들샷에서 시카가 조금 특별하다는 홍보를 합니다. VT 코스메틱은 시카 히알론이라고 해서 병풀 추출물의 센텔라4X 컴플렉스와 그린 프로폴리스 추출물 그리고 3중 히알루론산이라는 복합 성분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센텔라4 컴플렉스는 딱 보셔도 4가지 컴플렉스 복합 물질임을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하네요. 즉 진정과 재생, 피부 회복에 포커싱을 둔 리들샷 미세침임을 말합니다. 이 미세침은 공식적인 것을 보면 미네랄 유래, 실리카 성분 99%로 만들었다는데요. 자, 나왔죠? 미세침, 실리카. 결국 해면에서 온 것이냐, 자연 유래, 미네랄에서 온 것이냐 그 차이일 뿐 가드 실리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VT 제품의 리드샷은 실리카, 스피큘과 다름이 없다. 다만 이름을 달리한 마케팅적인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스피큘, 시카 리들 모두 통상 72시간 피부에 잔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점 두 번째, 리들샷의 효능에 대해 봅시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피부 겉이 아닌 속에서 깨우는 에너지, 모공보다 14배 얇은 두께, 피지컬 더마 딜리버리 시스템. 뭔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피부 속 에너지 이렇게 나누어 보시고요. 모공보다 얇은 더마 딜리버리 시스템.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란 아까 말씀드린 시카 리들의 이 시카 히알루론을 의미하겠죠? 모공보다 얇다는 미세침이 피부 속 어디까지 시카 히알루론을 딜리버리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까지 가느냐? 주석을 보시면 표피층까지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화장품은 진피층까지 들어간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IPA라는 공법을 써서요. 시카 리들의 미세한 구멍에 들어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에너지가 피부 친화적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 결과입니다. 2주 만에 즉각적인 일시적이긴 하지만 모공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거나 모공의 길이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거나 트러블 진정, 과색소 침착 부위의 면적이 개선된다거나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제품이 그렇듯 실험 결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실험 집단의 수가 약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점은 바로 이 모공 수 개선이라는 점인데요. 원래 모공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공 수 개선이라는 것을 실제로 모공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모공이 더 타이트하게 작아져 보이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 이렇게 모공수 개선에 대한 인체 적용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다만 화장품으로는 모공의 구조,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표현이 불가능하고 일시적이라는 표현만 가능하다. 라는 다소 약간 메아리 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모공수 감소 개선, 이 수에 대해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모공의 구조, 전반적인 변화라는 약간 모호한 개념을 문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리뷰어들이 모공수가 개선되고요. 피부 색소 침착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라고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모공이라는 피부의 특징은 화장품 유저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 기준이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명확해야 하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특히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려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크게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알려면 실험에서 모공의 수를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혹은 결론 고찰을 어떻게 한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명확한 부분이 궁금해서 실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공개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는 회사가 내어준 결과를 믿고 구매를 하는 만큼 실험 내용에 대한 것들도 오픈하는 것이 소비자의 정서상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잘 해석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아쉽고 송구합니다. 자, 다시 제품으로 돌아가서 이 리들샷은 시카 히알루론이 들어간 시카 리들 외에 나야신아마이드, 아데노신, 그리고 시스테인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죠. 시스테인은 산화와 방지제입니다. 즉 이 제품은 시카 리들을 가지고 있는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죠. 인증 제품이죠. 관점 세 번째, 100과 300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인가? 다이소 제품을 기준으로 이 리드샷은 1회용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반만 써도 얼굴 전체를 다 바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100, 300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품 패키지를 보시면 100과 300을 하드니스, 즉 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은 용량 안에 리드샷의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300을 구매하셔서 1회 용량을 절반만 쓰신다면 아주 대략적으로는 숫자만 봤을 때는 150의 효과를 내실 수 있겠죠. 아니면 다 쓰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쓰시는 주름 개선 세럼이나 앰플, 미백 크림 등과 함께 쓰면 동량으로 섞어서 쓰시면 대략 그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100이 없고 300이 있으면 300을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얼굴에 맞는 양을 덜어서 그냥 매일 쓰고 있어요. 요즘 좀 게을러졌지만요. 아파서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용량 속 미세침의 농도 혹은 개수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리드샷은 딜리버리, 배달하는 배달부일 뿐이고 이 회사에서 표현하는 에너지가 어떠한 에너지일 것인가에 따라 개개인에 맞춘 효과가 나타나리라 예상되는데요.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레티놀 제품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요. 레티놀 제품의 경우 자극도가 높죠. 그래서 이 리들샷과 함께 쓸 경우 어떠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리들샷도 자극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면 과도한 자극으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함께 쓰시지는 마시고요. 패치 테스트 방법으로 한번 써보세요. 번갈아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 리드샷, 내일 레티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좀 함께 적용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진 것 같고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얼굴에 쓰시는 겁니다. 얼굴에 소량씩 적용해서요. 똑같이 번갈아 오늘은 리드샷, 내일은 레티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리드샷 제품에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데노신을 어마어마하게 부스팅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닌 이상 굳이 레티놀을 같이 발라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조사에서 신제품으로 풀어나가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혹시 리들샷을 쓰시면서 가렵고 따갑고 붉어지는 분들은 바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손 세척입니다. 관리실에서 헤드 필링을 할 때도 관리사는 장갑을 꼭 끼거든요. 여러분들이 리드샷을 바르시는 손도 이 제품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렌즈 끼시는 분들, 기초 후 렌즈를 빼시잖아요. 손을 꼭 씻고 렌즈를 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미세침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리고 사용 전에도 손을 꼭 씻으세요. 이 리드샷이 표피의 어느 층까지 도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달력이 일반 화장품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에 있는 세균들 혹여나 함께 전달되면 피부 면역력에 좋은 영향을 주기란 어렵겠죠. 그러므로 사용 전후로 손을 꼭 깨끗하게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점들은 대략 이 정도인데요. 앞으로도 쭉 사용을 해보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들샷 열풍이 그냥 꺼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것을 시작으로 쭉쭉 라인업들이 올라오겠죠. 뭐 탄력이면 탄력, 미백 강화면 미백 강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개발되면서 신제품들이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